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서 이걸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15분을 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서재인데요.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제가 조금 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없다는 제 고집 때문에 결국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오늘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죠. 질 웨버의 브레인 포그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요. 지금 내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걷어내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불안장애, 슬픔, 상실감, 자존감 저하,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어요. 이 경험들을 토대로 저자는 심리학 분야의 권위 있는 잡지죠.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냈어요.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 머리에 안개가 끼어 있다. 그걸 걷어내는 작업은 매일 아침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는 딱 하루에 그 정보량을 소화합니다. 너무 많은 일, 직장, 학교, 관계, 온갖 영역에서 요구하는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1분 1초가 막 변하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든 바로바로 막 처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모두와 연결돼 있고 언제든 응답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일상이라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이 부담감, 압박감을 조성하는 이 환경을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처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딱 보면요, 이 스트레스의 총량이 진짜 엄청나다는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꽤나 오래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거나 최근 들어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게 정말 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숨 돌리는 순간에도 공부나 업무, 육아,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이 막 떠오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죠. 겁이 나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딱 딛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날들이 더 많다면요, 브레인 포그, 즉 머리에 안개가 낀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단 멍해집니다. 평소처럼 집중하거나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딱 알아차리는 게 마인드셋의 시작이라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머리에 안개가 껴서 멍한 상태니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것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지속되면요, 이제 반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인생, 가족, 친구, 일에는 더는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요. 여러분, 뇌에 안개가 낀 상태, 이 브레인 포그는요, 어수선하고 막 흐트러진 느낌을 주는 것 말고도요, 대인관계도 망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만든다고 해요.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억력 등이 약화돼서요, 직장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제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뇌는 생리적 반응인 투쟁 도피 반응을 계속 켜놓고 있는 모드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다소 자극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쉴 새 없이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분하게 뭔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걸 계속 방치하면요, 우울감, 신경쇠약,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 멍해지고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날들이 지속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막 스트레스 받고 기운이 소진되고 결국 삶의 방향성까지 잃어버리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브레인 포그를 방치한 사람들은 끓던 냄비가 한순간에 흘러 넘치듯 더는 건강하고 예리하게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는 지경에 다다르고 만다. 머리에 안개가 끼면 생각은 길을 잃는다. 만약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런 것 같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이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 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의 테스트, 그리고 3가지의 해결책을 통해 머릿속에 낀 안개를 싹 다 걷어내는 거죠. 오늘은 꼭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심리 테스트, 이런 것보다 더 쉬워요. 항목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답을 종이에 꼭 적어보세요. 이 테스트는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원인을 꿰뚫어보는 순서로 점점 파고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머릿속 안개 지수를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17개 항목 중에 4개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요,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있는 브레인 포그 상태인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이 17개 항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1.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잊어버린다. 2. 매일 바쁜데 할 일을 다 못 마친 듯한 느낌이 든다. 3.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다가 일정이 닥쳐서야 기억하고 간신히 처리한다. 4.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5.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지,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6.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틸 뿐,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7. 만사가 귀찮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8. 안 바쁠 때는 멍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9.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무능한 것 같은 패배감이 든다. 10.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다. 11. 회의에 들어가면 멍해지거나 헛생각에 빠지기 일수다.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아예 낼 생각조차 없다. 12.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고 남들이 진짜 내 모습을 꿰뚫어 볼까 두렵다. 13.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긴 하지만 내면은 곧 부서질 듯 아슬아슬한 기분이다. 14. 사람들과 어울릴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 15.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속마음을 터놓기 어렵다. 16. 무력감 탓에 취직 혹은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17. 불면증, 과식 또는 식욕 감퇴 등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신체적 문제를 겪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 항목에 4가지 이상 해당된다고 판단됐다면요, 이제 2번째 테스트로 여러분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파악할 겁니다. 최근 5일 동안에요, 여러분이 어땠었는지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6개 항목입니다. 1. 매일 몇 시간 주무셨나요? 수면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 매튜 워커 박사는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걸 권장합니다. 2. 하루 중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횟수가 얼마나 됐나요? 평균적으로 매일 하루에 하나 이상씩 무언가를 잊고 있다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3. 하루 동안 체력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요. 체력 수준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보세요. 4. 하루 중 머리가 멍해지거나 한눈을 팔거나 의미 없는 몽상에 빠지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5.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걸 일정표에 바로 적는지 아니면 곧장 다른 무언가에 시선을 돌리는지 체크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산만해지고 눈앞의 상황과 동떨어진 일에 대해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6.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생각이 휙휙 스쳐 지나가거나 몸이 경직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픈지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자, 이 2번째 테스트는요, 어느 기준을 두고 이걸 통과하면 좋고 통과 못하면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단계까지 가기는커녕 그냥 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 이걸 체크해서 내가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방금 말씀드린 6개 항목을 통해 내가 나를 얼마나 못 돌보고 있는지, 스트레스 반응도가 얼마나 높은지 스스로 깨달으시면 돼요. 만약 내가 나를 못 돌보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이 테스트를 통해 나왔다면요, 이제 나의 통제 위치라는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통제 위치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는지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이 통제 위치는 반드시 외부에 있는 걸 여러분 내부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통제 위치가 그냥 계속 외부에 있으면요, 애초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브레인 포그를 걷어낼 수도 없고요. 다만 정신의학적으로 특정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예외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3번째 테스트는요, 여러분의 통제 위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며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건 누구인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니면 휘둘리고 컨트롤 당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드릴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9개 항목입니다. 1.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행운이나 우연이라 생각한다. 2. 좌절하거나 실패했을 때 남을 원망한다. 3. 기분이 상할 때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다. 4. 친구, 연인, 가족과 말다툼을 할 때는 상대가 저지른 잘못을 곱씹는다. 5.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진다. 6.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매일 벌어지는 상황에 반쯤 기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생활한다. 7.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어지러운 이유는 여러 사건, 즉 정치, 국제적 상황, 업무 스트레스, 가정 내 변화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데도 결국 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려 한다. 9. 노력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시도해도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만약 모든 항목에 예라고 답했다면요, 여러분의 통제 위치가 완전히 외부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일부 항목에만 예라고 답했다면요, 특정 상황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네, 지금부터 3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든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목록을 들어보시고요. 각 항목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반응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컨트롤 가능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반응. 2.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행동. 3. 변화가 찾아왔을 때 나의 태도. 4. 내가 먹을 것. 5. 나의 운동. 6. 나의 자유시간. 7. 남에 대해 내가 긋는 경계선. 8. 자기 돌봄 시간. 9.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10. 나의 기쁨. 네, 여러분, 이 10개의 항목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해결책을 내보고 이 중에서 하나씩만 해보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나를 내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무기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첫 번째 항목이었던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반응, 혹은 세 번째 항목이었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나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킬 때 딱 3초만 생각해보고 그게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다 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여러분 뇌에 특정 뉴런을 작동시키거든요.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면요, 해당 뉴런이 자주 작동하면서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브레인 포그를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습관을 잡아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통제 위치를 외부에 두는 게 습관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행동을 바꾸면 실제로 뇌도 바뀐다. 그 행동을 일관되게 실천하면 뇌가 변해서 새로 각인된 행동을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통제 위치를 외부에서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되네. 내가 나를 좀 컨트롤할 수가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때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 해결책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자도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나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가 다시 찾아와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도 그 목표를 놓아버리지 않고 이겨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목표를 찾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는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기운을 좀먹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사실 원대한 목표를 세웠더라도 그거에 대해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서요,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들이 사라지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처럼 매일 그냥 무기력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이 들까? 무엇보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한마디로 이 브레인 포그에서 탈출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지 써보는 겁니다. 좀 더 확 와닿으시도록 제가 예시로 문장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처럼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지금처럼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삶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마음은 이렇다.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내가 가장 먼저 새롭게 시작할 건 이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이 쓴 이것, 그게 여러분 목표예요. 그런데 이 최종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지금 당장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수적인 목표들이 필요하거든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들 중에서요, 제일 마음이 가는 것, 그냥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 항목을 딱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항목들을 하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주면 되는지 딱 정하면 됩니다. 1. 지금 당장 나는 자산 규모나 수입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 지금 당장 나는 몸담은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3. 지금 당장 나는 성적을 올리거나 특정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4. 지금 당장 나는 다른 무엇보다 내 인생에 만족하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5. 지금 당장 나는 매일 더 즐겁게 좀 더 설레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걸 엔진 목표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오늘 그걸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적어보십시오.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생각이라도 꼭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가지 해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해결책 하나 남았어요. 이건 여건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해보시기를 제가 정말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매일 15분 시간을 내셔야 해요. 1. 15분간 타이머를 맞추시고요. 2. 브레인 포그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담은 최종 목표를 읽어보세요. 3. 그리고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목표죠. 엔진 목표를 읽고요. 가장 먼저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합니다. 4. 그리고 이제 딱 10분 동안만 영수증이나 재정 상태를 기록할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괜찮은 회사를 찾아서 정리해 놓거나 파워워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일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호흡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강의를 알아보거나 누군가 약속을 잡거나 책 5페이지를 읽는 것도 좋아요. 5. 이렇게 하면 15분이 끝날 거예요. 15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매일 하루에 딱 15분 이걸 하면요, 여러분의 목표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진화되고 또 추가되고 그럴 거거든요. 더 고차원적인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날들이 늘어갈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머릿속 안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걷어질수록 신체 노화 속도는 느려지고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요,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일을 하면 뇌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사실 너무나 유연해서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경험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하루 딱 15분이니까요. 재밌는 게 우리가 하루에 멍하게 보내거나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무조건 15분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서 이걸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15분을 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하세요. 그걸 하는 그 소수가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제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위에 있는 비구름은 계속 거기 있지 않아요. 지나쳐 가죠. 다시 해가 뜹니다. 그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 그리고 해결 방안들의 시간을 꼭 내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